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여섯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 집과 한국 집의 서로 틀린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인이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입니다. 집이란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싫은데 계속 살아야 한다면 그건 너무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캐나다의 문화적 배경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주택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왔으나 한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기본적인 한국 정서를 바탕에 유지하며 서구적 생활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을 고려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주택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 배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문화와 주택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내적인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조용하고 내적 공간을 중시합니다. 이는 주택 디자인에 반영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로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정원과 연관된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며 자연 재료를 활용한 한옥과 같은 전통적인 주택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 문화와 주택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독립성과 개인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캐나다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개인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넓은 생활 공간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 현대적인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캐나다 주택은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현대적이고 개인화된 요소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방의 크기와 개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방 개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는 집이 크다는 방이 많다의 개념입니다. 즉, 캐나다에서는 집의 크기를 방의 개수로 가늠합니다. 집이 크면 방의 개수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면적보다는 방의 개수로 집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의 집의 하나는 방이 3개로 다른 하나는 방이 4개일 경우 방 4개인 주택이 훨씬 비싸게 책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개수의 방을 선호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방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이 크다는 방이 크다의 개념입니다. 방의 크기 즉 면적으로 집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 40평형, 50평형과 같이 전용 면적 차이로 구분하지 방이 몇 개이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화장실의 경우는 한국에서도 캐나다, 미국과 같이 개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크고 넓은 방을 선호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집이란 외세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캐나다 주택의 경우 창이 작고 실내 가구 배치를 할 때 소파가 창문을 등지고 배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집이란? 한국에서의 집은 자연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삶의 바깥 자연으로 연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한 외부 전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주택의 경우 창을 크게, 천정고를 높게 만들고 소파와 같은 가구 배치는 창문을 향해서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집과 외부와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외벽의 기능을 보면 집의 외벽은 바깥 세상과의 경계를 형성합니다. 이 역시 산속 오두막을 연상할 수 있는데 넓은 산속의 작은 집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집의 경계는 집의 외벽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울타리를 보면 전통 한옥에는 돌을 쌓아 만든 담장이 있었으며 산골 초가집에도 쌀이문으로 만든 담장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집의 내부와 외부 세상의 경계를 나눕니다. 이는 집의 경계가 담장 즉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가치관으로부터 발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주택에는 창문 크기가 대체적으로 작습니다. 캐나다는 산속의 오두막과 같은 형태의 주택으로부터 발전하였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로부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채광과 환기까지는 고려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산속 오두막의 작은 창문을 연상하면 과거의 발전 과정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주택에서는 창문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외부 전망을 중요시합니다. 한국의 주택은 외부 공간과의 연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대부분 큰 창문을 선호합니다. 특히 한옥의 경우 사랑방에서 대청마루를 통해 정원을 보는 운치를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창문의 개념보다는 개구부의 덧문으로 전체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내외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로 난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난방은 벽 난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벽 난로를 이용하여 공기를 데우는 난방 방식이 전통적입니다. 이는 차가운 바닥에 적응한 생활 환경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난방은 온돌 형태의 바닥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온돌을 이용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실내 공기를 데우는 난방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는 따뜻한 바닥을 선호하는 문화적 배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8번째로 건축 기준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빌딩 코드에는 별도의 구조 계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를 진행할 때는 빌딩 코드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다수의 사람은 소수의 전문가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정에서 벗어나면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해당 사항이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므로 이는 결국에는 공사비와 직결됩니다. 한국에서는 공사 담당자의 개인적 주관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법에는 최소 규정만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상세한 디테일 부분은 개인의 경험, 즉 내 생각에는 혹은 나의 경험으로는과 같은 개인적인 주관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입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허가받은 기준틀 안에서는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보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9번째로 캐나다 공사에 정직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캐나다 사람들은 정직해서 모든 공사 과정의 규정을 준수할까요?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과 정직성에 대하여 비교한다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것입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기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규정 준수에 관해서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규정을 잘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법규 준수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정직해서라기보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경제적 피해 회피를 위해서입니다. 규정 및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캐나다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고 모든 결과는 경제적인 피해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시 높은 벌금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에서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건축 인스펙션 통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인스펙션과 30여 회에 걸친 엔지니어 보고서 제출 등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작업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공사비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공업자는 무조건적으로 빌딩 코드를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로 캐나다에서의 개인 공간의 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공간은 첫째로 독립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는 주택의 개인 공간 설계에 반영됩니다. 둘째로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서양 주택에 포함됩니다. 셋째로 현대적이고 개인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화가 서양 주택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1번째로 집에 반영하면 좋을 한국 문화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요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조용한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는 주택 디자인에도 반영되어 평온한 생활 공간을 추구합니다. 둘째로 내면 생활의 중요성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은 주택의 내부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로 자연과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 소재의 사용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취향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주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은 장시간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최대한 좋아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어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한 큰 공간,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큰 창,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담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방식의 구조가 선택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집과 캐나다집 비교를 통해서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